예, CBS 박종현 판승부 노열 정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열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활약이 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욕 얻어먹고 있는. 저는 제가 욕 먹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아니 뭐 그건 거의 인플루언서로서 아이고. 예, 그냥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 네. 자, 오늘도 함께하신 곽우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정철 기억신당 최고위원은 오고 계십니다. 오시는 대로 또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문제. 조국 대표가 또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을 향해서 합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화면이 준비됐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2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 시작 전이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 없는 걸로 하겠다. 네, 사실상 이제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2월 13일 설 연휴 직전까지로 딱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달라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건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안 할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을 경쟁을 할 건지 명확히 선택해달라라고 옵션을 제시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도 밝혀달라.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대선 전에 합의했던 정치개혁도 실천할지 말지를 밝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별도 회동 필요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결혼할 건지 결혼하면 약혼식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같이 살기는 할 건지 아니면 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지 확인하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주 비유가 아주 찰떡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가졌고 논의를 했는데 내일 이제 의원총회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순석 대변인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지도부가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당원 여론조사 투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이 정해진 방향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 의총에서, 그러니까 내일 있을 자리에서 바로 합당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의견을 종합한 뒤에 지도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예, 워낙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의견이 강한 상태고 조국 당대표가 이제 직접 나서서 데드라인 13일까지 딱 정한 상황이긴 합니다.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그 좀 전에 박지영 앵커님이 우리가 이제 같이 살 가치관이 맞는지 뭐 이건 어떨지 저럴지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예, 결혼. 비례해서. 그거는 원래 연애할 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결혼합시다. 그 결혼 날짜 정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사이에 그 연애하는 기간이 어느 네. 정도나 있었나? 아, 그래요? 실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간 게 있었는지 이제 첫 번째 좀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의 이제 대표는 민주당 보고 이제 빨리 정하라는 거잖아요. 너네들의 정확한 입장을. 예.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 처음에 그 정청래 대표가 예. 합당 제의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당신들은 우리는 이제 합당을 한번 하고 싶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들의 뜻은 어떤지 말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회의하고 난 다음에 조국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 뭐 협상과 관련된. 당대표에게. 네, 그렇게는 말했는데 실제 그러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할지 안 할지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그 당시에 조금 되게 언성이 높았었던 걸로 그때 기억이 나고 예. 또 실제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동대표 해줘야 되지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너 너무 경솔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것까지는 제가
그렇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태도가 뭔지 입장이 뭔지는 안 나왔어요. 음.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이현주 의원 등등을 비롯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모욕적이다, 작은 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제는 정청래 당대표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것과 별개로 그럼 조국혁신당은 어떤 입장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나? 아니면 정해졌는데 그냥 합당하기로 정해졌는데 예. 이제 모양새를 얘기하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조금 생겨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차라리 조국혁신당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가지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13일까지로 못을 박은 거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 얘기 좀 끝내달라 이제 이 얘기인 것 같고 또 사실은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예 오히려 결혼 안 된다. 예, 오히려 이 결혼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쪽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야 왜 우리한테 이렇고 저런 거 막 얘기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는 그러면 만약에 14일까지 이쪽에서 그냥 조금 시간만 끌고 제대로 뭔가 안 하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수동적이고 내지는 상대방에게 뭔가 의사결정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본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다. 이걸 좀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조국혁신당 분들 여기 말씀 들어보면 우리는 집권 야당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선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게 사실 연예기간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이제 공식적인 제안은 우리가 합당한 제안한 게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가 갑자기 합당하자 같이 지선 치르자 이 얘기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채널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빨리 정리해서 얘기하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민주당 내 최고위원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라 이런 입장인 거 아니에요? 곽우신 기자. 제가 이해한 게 틀립니까? 아니요, 저는 뭐 대체로 맞다는 생각이 예, 들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날 민심밥상에 지금 문제 그대로 정리가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양당 다 데미지가 크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혁신당에서 13일로 시한을 박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정리하려고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설 연휴 전에 이거를 뭐 투표를 붙일지 말지 이런 정도까지 어쨌든 좀 가르마가 타셔야겠다는 컨센서스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어제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사실은 마라톤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물론 1시간 20분 비공개면은 뭐 짧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마라톤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막 경론이 오가고 막 싸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약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이견이 좁혀지는 방향이 하자라는 쪽보다는 네. 지금 이대로는 너무 무리다. 일단 좀 밀어두자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의총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일단은 더 이상 싸워봤자 서로에게 피해가 크고 이대로는 합당해도 서로 싸운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 노 변호사님. 조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조국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민주당하고 합당 안 한다. 어.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한두 번 제가 얘기한 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제안을 한 셈이라면 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하고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실제 이 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갑자기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버리게 되면 실제 조국혁신당이 되게 12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당인데 예. 예. 이 당이 민주당으로 합쳐져 버리게 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개혁혁신당? 개혁신당 이렇게밖에 없어요. 예, 근데 맞아요. 개혁신당은 지금 세 석밖에 이제 없는 물론 예. 세 석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되면 그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다당제 이념에 조금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내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는데 의원총회 때 굉장히 격론이 예상이 되죠. 네, 의원총회 안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당 찬성과 반대 쪽이 명확히 갈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예. 내일 의총에서 명확히 하나의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미 박선석 대변인이 얘기한
얘기한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 내리는 거 아니다. 의견을 모은 다음에 지도부에서 다시 얘기할 거다라고 한 걸 두게 되면은 예. 이제 여전히 지도부에서 뭔가 약간 이견들이 정리가 안 되고 좀 미련들이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근데 의총에서의 다수 의원들 의견하고 또 예. 이 최고위 쪽의 의견하고 또 다르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충돌한 그렇죠, 양상이 그렇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은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은 상황이고 정선희 대표가 나름 이제 일종의 당원 투표하자 여론조사 하자고 승부수를 띄운 건데 예. 결국 못하고 자초할 가능성이 좀 커진 게 아닌가. 일단 지금 모양새까지만 보면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 전에 당원 여론조사라도 하자는데 그 당원 여론조사마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이제 일반적인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네. 전체 당원 놓고 봤을 땐 그래도 합당 찬성 쪽이 조금 많은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합당 반대하는 쪽에서 그걸 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걸 또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분열을 자초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굉장히 내용 겪다가 결국 이제 제명 이후에 뭔가 이제 당을 추스리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합당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또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 김정철 최고께서 방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숨을 잠 고르신 것 같으니까. 네, 네. 자,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네. 이제 13일 전에 밝혀라고 이제 조국 대표가 말씀을 했고 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 한단 말이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어쨌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직접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는 예. 본인의 이제 어떤 승부수를 던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몸값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결혼 혼사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폐물을 얼마나 더 받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기업 M&A 할 때도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승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도 나도 이제 여기에 어떤 판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합당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조국 대표가 말했던 구체적인 조건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속마음이 드러난 게 있어요. 네.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를 안 할 것인지 요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안에 여러 세법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지자체 단체장 후보 공천도 있지만 이 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화구신 기자.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네. 혁신당이 지금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의 일부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선전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를 제외하게 되면은 예. 일반적인 지역구에서 지금 지지율 가지고는 단독으로 당선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잖아요. 근데 예. 혁신당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별도 노선을 걸었는데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게 되면 사실상 이제 자연 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후단의 도모하기 어려지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전부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일 때 자주 해왔던 이른바 야권 연대.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진보 정당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 어쨌든 성과를 나름 지켜내는 그런 그림을 내고 안 그러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지금 이 논란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게 이전처럼 지민 비조 같은 어떤 그런 정서가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과연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나올까? 아.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이 한다고 해도 지지자가 그만큼 따라줘야만 선거 연대가 그렇죠. 시너지가 나오는 건데 예. 이거를 어쨌든 감정적으로 빨리 당원들의 마음을 다독이지 않으면은 아하. 사실상 같이 하는 일만 못한 연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선거연대. 어쨌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같이 연대를 해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 간에. 예, 예. 왜냐하면은 추구하는 가치가 막 아주 다른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정말 명백하게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끝까지 이제 약간 이제 제가 보기엔 버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서로 또 막 먼 산 쳐다보듯이 서로 싫어하면서 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어가지고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감정만 상하는 분위기가 나면 오히려 전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그동안에 좋았던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게 너무 과열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 특히 민주당의 이제 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너무 좀 약간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평행선만 달리는 건 저는 매우 옳지 않다고 지금 보기 부적절하다.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지도부들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지금 대통령이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조금 좋게 만들려고 한 이 타임에
부응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국혁신당도 감정적인 걸 조금 내려놓고 민주당도 조금 내려놓고 또 민주당이 조금 더 품을 크게 해가지고 양보할 거 조금 양보해주고 서로 연대해서 뭔가 좀 정리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세련되게 얼마나 감정 다치지 않게 잘해내느냐 이게 지금 필요하지. 저는 이제는 합당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지선 전까지. 지선 전까지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8월 이후에 이런 얘기가 더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기 다음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할 네네. 것이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 이제 안 된다는 거 저는 전제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허.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빨리 그냥 정리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예. 이게 그렇게 금방 봉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원래는 정청래 당대표가 일각에서는 또 강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 특검 추천 논란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 입지가 막 갑자기 확 또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설까지 나오면서 그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사과한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 어제 박수윤석 대변인이 이제 일종의 대리로 사과의 예. 뜻을 좀 밝혔고 예, 그다음에 예. 오늘 정청래 대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크게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 사실 원내 지도부 소관이고 뭐 네. 이성윤 최고가 추천해가지고 뭐 그냥 실무적인 것만 했고 지금 이게 또 당 안에서도 약간 책임 공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예. 되게 좀 명구스러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친명이 아닌가? 혹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르게 뭔가 네. 본인의 어떤 사적인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자꾸 일부 당원들이 갖고 있고 예. 거기에 불을 지필 만한 소스들만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 대표가 리더십이 괜찮고 신뢰도가 높을 때는 네. 이성윤 최고가 다 검증도 했다고 같이 일도 했었고 전 변호사도 윤석열 때 엄청 탄압받았던 사람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설득이 가능한데 워낙 찍혀 있는 그러니까 좀 밉보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까지 터져버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지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전준철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한 김성태 씨 관련한 쌍방 관련 변호도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도 이 법조계에서 그럼 이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평판이랄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뭐 자세한 평판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 이제 특수부에 계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 사건이라고 저는 이제 거기 관련돼서 저도 사건에 관련된 적이 있어가지고 변호인으로 예. 이제 이 변호사님이 이제 과거에 특수부 시절에 수사를 뭐 굉장히 뭐 잘하시는 걸로 이제 네. 평판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아마 이제 그 두터운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과거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검을 배제할 이유가 된다. 물론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리고 뭐 뭔가 공격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검이 지금 다 오늘 그 판결에 선고난 거 보시면은 결국 김상민 검사도 마찬가지고 뭐 사건들이 막 계속 공소 기각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사가 됐다는 것을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오늘 이번에 전준철 변호사의 특검 추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이게 결국은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가 아. 그리고 그 검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 사람인가 불리한 사람인가가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단면이다. 굉장히 씁쓸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특별검사라는 취지 자체가 정파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그렇죠. 혹은 뭐 정부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말 수사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자라는 취지인데 네. 사실 이제 정청래 당대표 얘기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발언 자체 특검 취지에 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고 노 변호사님 관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지난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 즉 김건희 씨 관련된 예. 그 판결부터 오늘 그 김예성 씨 관련된 판결, 또 김상민 집사. 네. 예. 그분에 대한 판결까지 해서 보면 다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이에요. 맞아요. 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전부 다 민중기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하고 이제 창원에서 기소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니네가 장난친 거지 이런 말을 사실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결과적이 상황이 나왔으니까 이 상황이 저는 사실은 너무 속상하고 아하.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 실제 그래서 2차 특검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고 예. 그래서 2차 특검 한다고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거 해봤자 니네끼리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판결 선고가 하나같이 다 같이 공소기각 무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네.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상황이 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치 검사였다라는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특검이 얼마나 수사를 잘 못했나를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에서 한 거는 또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특검의 수사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전준철 변호사가 특수부 수사를 되게 잘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예. 저는 이 두 명의 특검 중에서는 전준철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수사 능력을 봤을 때. 네, 제가 사실 그 두 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하. 저의 개인 생각은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중기 특검 판사 출신의 법원장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그분이 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아하. 이거 되게 2차 특검까지 만약에 망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대통령이 권창현 변호사를 이제 특검으로 이제 임명을 했어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네, 판사 그래서 출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예. 아무래도 이제 조국혁신당하고의 이제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고 같이 좀 연합하려는 내지는 이제 이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뭔가 좀 해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 이분들이 한 얘기가 만약에 그 기록을 당신들이 봤으면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니네가 알 것이다. 니네는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 수사 기록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 대통령이 당한 그 당사자로서 대통령이 특히 이제 이 쌍방울 대북승공권 때문에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예. 게다가 김성태 씨가 말을 계속 바꾸는 바람에 이제 되게 그렇죠. 곤란에 증거 빠지는 능력이. 게 있었잖아요. 예. 그 내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준철 변호사가 수사를 잘하고 안 잘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실제 그 사람이 추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되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람을 추천한 거다. 것이다. 실제 수사 잘할 사람은 전준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다. 근데 추천을 한답시고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을 했을까?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이제 이 예. 생각까지 하게 된 생각이 거예요. 짧았다. 그래서 제가 이성윤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자기가 직접 물어보셨어요, 했다 직접.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다. 내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면 실제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그 당에 있는 사람이나 법사위원들이나 누구하고라도 좀 의논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워낙 윤석열 씨로부터 이분이 탄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전준철 검사가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서 난 이 사람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추천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누를 끼쳤다고 말하는 거는 실제 뭐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고통받았고 속상했던 그런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하고 추천하게끔 한 그 부분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이거를 그냥 또 대통령한테 누가 뭐 또 누가 매긴다 그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진짜 옳지 않다. 매긴 게 아니고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다라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말을 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잘못된 부분이었으니 여기는 좀 정리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도 합당 추진 과정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이 결정 과정이 너무 폐쇄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리더십 위기설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김정철 최고께서는? 다른 당 얘기지만. 예, 저는 다른 당 얘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갈등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이 특검 관련된 이 추천 관련돼서도 지금 아마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은 그 정청래 당대표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합당의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 부분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합당이 안 되면 굉장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합당이 안 돼서 선거 연대로 간다 하더라도 많은 걸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를 할 때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공천이 이루어지고 다 양보는 누구한테 원하냐면 조국 혁신당한테 양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두 개 하셔도 돼요. 지금 합당 문제하고 특검 추천 때문에 사실 되게 이제 힘들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썼던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읽어주세요. 이게 2023년 3월 15일에 있었던 글이에요. 예. 제목이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다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누구를 치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 치고 혹은 당대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대표 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일 때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거듭 호소드립니다. 함께 싸워야 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변에 그런 행동을 하는 지지자가 있다면 만류해 주십시오. 통합과 단결의 힘으로 똘똘 뭉쳐야 폭정에 맞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길고 또 넓게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총군을 바깥으로 돌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전 이 말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 당시 뭐 수박 관련 논란 그런 게 그렇죠. 한참 심할 예, 때 그때 한참 아마 그랬을 때였죠. 당대표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자, 민정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쉴게요.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